저희는 이제 들리는 소문만이잖아요. 목을 매달아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은 배설을 그렇죠. 엄청나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를까요? 반갑습니다. 선 넘는 장보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알고 계신가요? 장례지도사란 유가족에게 위임을 받아서 장례에 관련된 일들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장례지도사라고 합니다. 요즘 장례지도사에 관련된 그 대학의 학과도 생기고 갑자기 장례지도사의 직업을 찾는 분이 많이 생겨서 오늘은 그 장례지도사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우리 지형규 장례지도사님인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차 장례지도사 생활하고 있는 지형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짧게 장례지도사가 뭔지 좀 얘기했는데 장례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례지도사는 뭐 이제 좀 어르신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보시면은 예전에 뭐 장의사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한 99% 정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조언해주고 가족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뭐 헬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장을 하던 공원에 모시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따라오시잖아요. 헬퍼로서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그 사이에? 고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가족분들이 필요한 서류라든가 다급히 필요한 서류, 이런 서류 안내에서부터 해서 추후 또 뭐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추후 뭐 제사 스케줄까지 이런 것까지 좀 도움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례 지도사라는 것 자체가 장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고인분이 돌아가시면 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셔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시고 이건 어디에 쓰시고 이런 뭐 세세한 거부터 뭐 서류가 많나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서류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다들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뭐 사망진단서 한 장만 필요하신 게 아니라 뭐 사망 신고하실 때 필요하시고 금융권 관련 뭐 통장, 그것도 뭐 각 은행마다 있으면 각 은행마다, 보험 드셨으면 각 보험, 그리고 뭐 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공서에 내야 되는 서류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통합 서비스로 해가지고 뭐 가까운 동사무소만 찾아가시면 이제 필요한 그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다 안내를 해주세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우선 갈 때 이제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처음 돌아가셨을 때 떼시는 거는 간단한데 나중에 떼시려고 그러면 또 발부 비용이 또 드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그런 처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장 궁금한 급여예요. 2030 뭐 처음에 직장 잡으면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받는 급여가 한 200 초반대거든요. 여기도 급여가 그 정도? 장례지도사는 뭐 크게 나누면 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장례지도사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고 뭐 상조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장례지도사분들이 계시는데, 장례식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250에서 300 정도? 이 정도 급여 이제 책정이 되시고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상조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장례지도사분들은 계속 이제 전화가 오면 밤이든 새벽이든 이렇게 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급여가 좀 더 세세요. 그래서 한 400에서 500 정도? 이 정도 급여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 꿈은 장례지도사가 아니죠? 이제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장례지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장례지도사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을? 이제 집안에 아시는 형님이 이쪽 업종에 계셔가지고 그 형님 추천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 적성에 맞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뭐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가요? 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를 채용을 하시는 회사, 내사 규정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있으시면 가산점 받는 데는 좋으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없으셔서 또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결코 잘하진 않거든. 장례지도사라는 이제 그 업무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 지도사 개개인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인을 대하는 뭐 마음가짐? 저희는 이제 들리는 소문만이잖아요. 목을 매달아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은 배설을 그렇죠. 엄청나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인사라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병사와 외인사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병 때문에 돌아가신, 지병으로. 그리고 외인사라는 건 그 외의 모든 것, 뭐 교통사고 아니면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자살,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외인사가 아니고 병사인 경우도 고통을 심하게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을 굉장히 웅크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웅크리세요.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세요. 그런데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늦게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침이 돼야지 이제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밤새 그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태로 굳으실 수도 있죠, 몸이. 그러면 근육을 다시 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근육이 굳은 거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 입장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쭉 눌러드리고 하면은 관절이 조금씩 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과격하게 하면은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희도 이제 조심조심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을 매달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선배 중에 레카를 하시는 분이 산에 가서 그분이 업고 내려오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업으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좀 모든 근육이 이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장례식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해서 자기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고 교대를 하고 이제 시설 관리해 주시는 근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상조회사에 근무하시는 장례 지도사분들은 고인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고인분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분만 전담해서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처음 입간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저는 추락하신 분을 처음 모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제가 뭐 이런 데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명절 전후로 해서 어르신 분들이 자살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이제 명절이고 하니까 좀 한 번씩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일이잖아요. 뭐 이런 일 하면서 이제 좀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장례 지도사 업무를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고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주위 분들한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뭐 가슴에 좀 짠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이제 뭐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제분이 따님만 계셨어요. 네. 그 따님이 이제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따님이 조금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뭐 그분이 이제 정신지체 상급, 그때 당시에 그 고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주위 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좀 너무 많이 찡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친구가 사고로 돌아갔는데 후환할 때 보면 기관실로 안내하고 유족 안내하고 가까운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그럼 뭐 엄청나게 그 안에 사람들이 뭐 울고 뭐 슬퍼하고, 저도 제 친구가 돌아갔을 때 보고 갔을 때 엄청 뭐 그랬거든요. 감정이. 지도사분들은 그때 감정이 어떻게 조절해요? 그런 감정을? 입관실에서는 오히려 좀 더 뭐 냉정해져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거기에 같이 동료돼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행이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런 데서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입관실 안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좀 차가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뭐 이게 다 종교마다 입관의식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이쪽 일을 하면서 좀 화나는 뭐 그런 일 있으세요?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자, 선 넘는 장보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